여기 학교들이 여러 개 몰려 있대요. 대학교도 있고요. 중고등학교도 있고요. 6개 학교가 몰려 있답니다. 대학교 빼고서도 중고등학교에 5개 중고등학교가 있는데요. 여기에 한 3천여 명의 학생들이 아침에 등교하는 곳입니다. 고등학교 다니는 딸과 중학교 다니는 딸을 먼저 내려주고, 그리고 초등학교 다니는 아들을 이제 데려다 주려고 들어갔다 다시 나오는 중이에요. 학교 단지 쪽으로 들어갔다가 나오다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보시죠. 자, 3차로 지금 좌회전 신호인데요. 네, 불박차 우회전하려고 그러니까 저기 해병전후에 여기 빨간 옷 입으신 분이요. 이분이 어떻게 하시나 보세요. 이분이요. 네, 이분이 나한테 차를 네, 옆으로 빼래요. 옆으로. 예, 옆으로. 저 옆으로 대래요. 그래서 그래서 옆으로 가요. 택시는 깜빡이 안 켰어요. 그래서 내가 들어가는데 택시가 아이쿠 꽝 이런 택시가요. 해병전후에 이 교통봉사하시는 분이요. 이분이 나보고 옆으로 빼래요. 왜냐면은 여기 계속 쭉 서 있으면은 여기 횡단보도에 그 다음에 학생들이 건너야 되는데 막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보고 빼라고 미리 차 없으니까 빼. 옳지 옳지 저쪽으로 빼요. 근데 택시가 여기서 이때 저 수신호 하시는 분은 그 학교에서 돈을 좀 이렇게 모아갖고 3분이 돌아가면서 하신다는데요. 거기다 이제 수고비로 좀 얼마씩 드린대요. 늘 여기서 교통봉사 하시는 분이시래요. 자, 이날 택시 갑자기 때렸는데요. 그런데 저 수신하시는 분 택시한테 거기서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 막 그러셨어요. 그런데요. 택시보험사가 경찰관의 수신호도 아니고 모범운전자의 수신호도 아니고 해병전후에 그거는 불법 수신호야. 앞뒤 관계에서 왜 뒷차가 치고 나왔어? 불박차 가해 차량이야. 불박차 100%야. 이렇게 주장한답니다. 우리 보험사도 길어질 것 같아요. 이야. 늘 거기서 뒤에 차 있으면은 수신호 받고 이렇게 2줄로 가서 쓰는데 늘 그렇게 해왔는데 그걸 불법 수신호래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불법 수신호이기 때문에 불박차 100% 잘못이다. 불박차가 더 잘못했다. 깜빡이 없이 나온 택시가 더 잘못했다. 택시 100% 잘못이다. 투표 시작. 불박차가 더 잘못했다는 분이 2표 4%가 있습니다. 깜빡이 없이 나온 택시가 더 잘못이라는 의견이 48% 있습니다. 택시 100%라는 의견이 48% 있습니다. 불박차가 뭘 잘못했을까요? 불박차의 잘못이 뭘까요? 지난번에 5월 25일 날 투표를 해봤습니다. 그때는 불박차가 더 잘못했다는 의견이 10%, 택시가 더 잘못이라는 의견이 90%였습니다. 방금 경찰에서 조사받고 나왔습니다. 택시기사분이 진단 2주짜리 끊어오셔서 경찰 조사관이, 교통조사관이 저한테 범칙금 사면하고 또 벌점도 부과했습니다. 경찰 조서 작성할 때 택시 쪽에 블랙박스 보니까요. 수신호 하시는 분이 제 차한테 자, 왼쪽으로 빼세요 하는 게 목소리가 크게 들려요. 택시한테 하는 소리가 아니라 제 불박차한테 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택시가 팍 틀은 거예요. 이날 이후로 저 교통봉사 하시는 분들이요. 거기 차 막혀도요. 옆으로 빼라고 안 그런대요. 예. 소리도 안 지르신대요. 자, 옆으로 빼세요. 안 한대요. 이쪽으로 나오세요. 이런 거 안 한대요. 그래서 저 앞에 그냥 줄줄이 쭉 밀려있더라도, 이제 또 사고 날까봐. 불법 수신호 그 소리 들어서 또 들을까봐. 정말 전국의 학교에서 이런 경우 참 많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불법 수신호면 수신호 하지 말아야 되겠죠? 아니, 그분들, 교통봉사 하시는 분들, 그게 5개 학교에서 20만원씩 모아서 100만원 모은대요. 100만원 모아갖고 3분한테 나눠드리면은 저거 등교 시간에, 학교 시간에 하시는지 안 하는지 모르지만 보통 1시간 정도는 나와서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분당 33만원?
아니, 저분들 그 봉사하시는데, 그래서 상징적으로 좀 드리는 거죠. 근데 그분들에게 교통보상 해주시는 분들 뿌듯함으로 남아야 될 순간들이 불법 수신호 상처가 될까봐 안타깝습니다. 예, 경찰서에서 마지막에 이렇게 하실 때 앞으로요 공문 발송해서 제대로 수신호 하려면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좀 제대로 좀 해주세요. 씁쓸합니다. 경찰에서 질문자를 가해자로 보든가요? 범칙금 내지 마시고 즉결심판 보내달라고 그러세요. 뭘 잘못했습니까? 예, 제가 가해자라고 그럽니다. 앞뒤 관계이기 때문에 뒷차 잘못이라고 그러던가요? 수신호가 아니래, 그거는. 경찰관, 모범운전자 수신호가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법적인 수신호가 아니기 때문에 뒷차에게 과실을 물어야 돼서 제가 가해 차량이라고 경찰에서 얘기했답니다. 교통조사관님께 즉결심판 보내주세요 그랬더니 네 라고 하셨습니다. 5월 24일이네. 그로부터 보름이 지났어요. 저는 불박차 잘못 없어야 된다는 의견입니다. 아니 거기서 해병전후에 그분들이 소통 원활히 해서 여기 앞에 찾는 서 있으니까요. 빼세요 아줌마 저 옆으로 나오세요. 아니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여기서요. 자, 나 가만히 있었어요. 내가 먼저 간 것도 아니고 내가 새치기 하려고 그런 것도 아니고. 그런데 저기 해병전후에 저분이요 나한테 오시네요. 좌회전한 차 없으니까 이쪽으로 자 나한테 빼라고. 아니 앞에 택시는 그냥 기다리고 있으면 되는 거고. 자, 나 빼라고 그래서 네 이쪽으로 좀 빼라고. 네 빼라고. 네. 그 가는데 여기서 택시가 이렇게 때리면 나보고 어쩌라고. 이런. 뭘 잘못했어요? 즉결심판 가세요. 즉결심판에 뭘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그러면서 이 불법 수신호가 아니라 5개 학교에서 저분한테 좀 이렇게 도움 청한 거 이런 것을 학교에서는 확인서 해달랬더니 학교 확인서 또 안 해주려고 그러는데요. 괜히 엮이기 싫어. 5개 학교 전부 다 안 해주려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교육청에다 얘기를 했대요. 교육청에서 또 안 해주려고 그러는데요. 그러면서 그분이 학교에서 부탁해서 이분이 그렇게 교통봉사 하시는 건 맞긴 맞는데 경찰에 뭐 써주려는 거 학교도 안 하려고 그러고 교육청도 안 하려고 그러고. 그래서 그 대화한 내용을 다 갖고 있습니다. 변호사님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판사가 볼 시간 없을 거예요. 그거는요. 네. 늘 저기서 교통봉사 하시는 분이다. 그리고 나보고 빼라고 해서 내가 나갔다. 택시는 깜빡이 안 갑자기 들어왔다. 이 얘기만 하세요. 너무 많이 복잡하게 준비해 가시면은 판사가 보기도 어렵고요. 하여튼간 한마디로 딱 무슨 말인지 알아듣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준비하시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리고 변호사님, 저 즉결심판 받고 오겠습니다. 네, 좋은 결과 기원합니다. 변호사님, 저 무죄 받았어요. 무죄 받았어요. 즉결심판에 이렇게 인솔해 주신 경찰관께서 네, 법원에서 무죄 판결 내렸지만 그러나 경찰서장이 정식재판 청구할 수도 있으니까 좀 기다리세요. 일주일 네, 지나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다려야 된다고 했습니다. 오늘 즉결심판이 법원에 2건이 있더라고요. 제가 2번째로 받았어요. 앞에 하시는 거 다 보고 2번째 받으셨어요. 어제 경찰관께서 추가 제출할 게 있으면 미리 제출해달라. 그래서 1시, 아마 2시에 재판 받으신 것 같아요. 1시에 미리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변호사님께 보내드린 문서도 주일이라고 해서 제가 요약했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에 변호사님 답변해 주신 거, 네, 요점만 해서 다시 요점 진술을 만들어 제일 앞쪽에 넣었고요. 관련 녹취록, 블랙 동영상, 한문체 비동영상까지 다 USB에 넣어서 제출했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요, 판사님께서 그 많은 내용의 문서와 증거자료, 제출하기 문장 많았는데, 상당히 많은데 그걸 꼼꼼히 다 보신 것 같았습니다. 한문철 TV에 제보한 거, 그런 내용까지 재판 중에 언급하시면서요. 그거 보셨다는 얘기죠. 그럼 많은 것을 물어보셨습니다. 우회전은 비보이기에 6차로에 해당되는 횡단보도이기에 앞으로 차를 빼 정리해줘 놓지 않으면은 차가 줄져 있으면은 애들이 나중에 횡단보도 건너는데 진짜 그 횡단보도가 이쪽에 있는 횡단보도의 지장인지 이쪽에 있는 횡단보도 지장인지 모르겠어요. 하여튼간 차를 갖다 소통을 빨리빨리 좀 해줘야죠. 그래야 차들이 쭉 줄 서 있으면은. 그래서 여기는 늘 그렇게 소통을 위해서 차를 빼는 곳입니다. 네, 그 교통봉사 하시는 해병전후에 그분이 빼라고 그러면 그분의 지시에서 늘 그렇게 왔습니다. 항상 10수년을 그렇게 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내일 오후, 그러니까 이게 6월 9일 날 올려주신 거예요. 6월 9일 날. 일단 무죄 받았는데요. 판결문은 내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판결문 받으면 올려드리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너무나 당연한 무죄 판결입니다. 경찰서장이 무죄 판결에서 이의 신청하는 거는 제가 못 봤어요. 네. 거의 없습니다. 경찰서장이 정식재판 청구하면 보다 더 확실한 무죄 판결을 받을 겁니다. 판결문 올려주시면 방송에 한 번 더 소개하겠습니다. 판결문이 올라왔습니다. 예. 판결문. 정식재판 청구서도 한번 보실까요? 정식재판 청구서 이렇게. 즉결심판 청구서. 즉결심판 청구서가 피고인은 서원대학교 정문 앞에서 교차로 통행방법을 위반했다. 우회전을 하면 제일 오른쪽부터 했는데 왜 왼쪽으로 돌아왔느냐. 교차로 통행방법을 위반했다. 이렇게 즉결심판이 청구됐고요. 여기에 대해서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은 무죄.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해서 피고인은 무죄. 네. 이분이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변호사님, 저 100대 0 주장해보려고 하는데요. 어느 정도 과실까지 받으면 제가 그냥 받아들여야 될까요? 90대 10까지는 받아들일까요? 택시 쪽에서 분심이 가겠다고 그러면 분심이 거쳐보고 나오는 과실에 따라서 90대 10이면 받아들이고 90대 10보다 나쁘면 소송 갈까요? 아니면 처음부터 소송 가는 게 좋을까요? 처음부터 소송 가야죠. 분심이는 안 가는 게 좋습니다. 무죄 나왔으니까 무죄 나왔는데요. 나한테 잘못이 없다는 거잖아요. 예, 나한테 잘못이 없다는 거예요. 해병 전후에 교통보상 하시는 분, 그분이 나오라 해서 교통의 소통으로 해서 나갔는데 무죄 나왔으니 택시 100%를 강력히 주장하셔야죠. 마음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분께 제가 선물을 보내드려야 되는데요. 앞으로요, 즉결심판에서 무죄 받으신 분들께 제가 드릴 선물이 생겼습니다. 7월 1일 드림아이에서 초특급 콜라보 에디션이 나옵니다. 초특급 콜라보 에디션. 누구와의 콜라보일까요? 한문철 변호사와의 콜라보입니다. 제가 블랙박스는 낮에도 좋아, 밤에도 좋아. 예. 낮에도 잘 지키고, 밤에도 잘 지키고, 역광에도 잘 지키고, 가로등이 있는 곳에서 잘 지키고, 가로등 없는 곳에도 잘 지키고, 눈에 보이는 것에 거의 가깝게 지켜야 된다. 계속 강조했었는데, 드림아에서 그렇게 만들겠답니다. 그래서 7월 1일부터 출시한답니다. 나오면 무죄 판결 받으신 이분께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무죄 판결, 당연한 무죄 판결이지만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민사에서도 100대 빵 받으시기를 기원합니다.